요즘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멧돼지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이요.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만약 도시에서 멧돼지와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화단에서 아니면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시커먼 멧돼지랑 눈이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짧고 당황스러운 순간의 판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적을 알아야겠죠? 멧돼지는요, 원래는 사람을 보면 알아서 피하는 동물이에요. 하지만 딱 세 가지 상황에서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마주쳐서 멧돼지가 놀랐을 때. 둘째, 어딘가 다쳐서 예민해져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위험한 경우인데 바로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어미 멧돼지는 그 무엇보다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요, 바로 그 본능적인 반응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뭘 절대 하면 안 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우리의 뇌는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고 막 뛰라고 시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 살아남기 위한 올바른 행동은 그 정반대예요. 입을 쿡 다물고 그 자리에 그냥 얼음처럼 가만히 멈춰서는 거죠. 아니, 그럼 왜 뛰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 바로 다음 화면에서 알려드릴게요. 황금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절대 뛰지 않는다. 왜냐하면 멧돼지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대신에 움직이는 물체에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등을 보이고 뛰는 그 순간 멧돼지 눈에는 우리가 도망가는 사냥감으로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 본능이 바로 발동해서 쫓아오게 되죠. 잊지 마세요. 멧돼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뛰는 것 말고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으악! 하고 컨소리를 지르는 거. 이건 멧돼지를 불필요하게 흥분시킬 뿐이에요. 또 돌멩이라도 던져서 쫓아내보려는 시도. 이건 그냥 멧돼지의 공격 스위치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거 정말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호기심에 스마트폰 꺼내서 찍으려고 슬금슬금 다가가는 거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나와 멧돼지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멧돼지가 아직 나를 못 본 것 같아요. 꽤 먼 거리에서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냄새예요. 멧돼지는 코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만약 바람이 내 등 뒤에서 멧돼지 쪽으로 분다면 내 최치가 그대로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바람을 안고, 즉 바람이 내 얼굴 쪽으로 불어오는 방향을 잡아서 나무나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아찔한 상황이죠. 서로 눈이 딱 마주친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때는 즉시 하던 모든 걸 멈추고 그 자리에 얼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시선을 피하면 약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상태로 절대 등을 보이지 말고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뒷걸음질로 거리를 벌리는 겁니다. 동시에 주변에 숨거나 올라갈 만한 나무, 바위, 자동차 같은 게 있는지 빠르게 스캔해 두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멧돼지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최우선 생존법은 무조건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나무 위든 자동차 지붕이든 담벼락이든 뭐든 좋아요. 멧돼지는 목이 뻣뻣해서 위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만약 주변에 올라갈 곳이 하나도 없다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의외로 직선으로만 돌진하고 방향 전환에는 서툴다는 약점을 역이용하는 거죠. 멧돼지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옆으로 휙 하고 피하거나 큰 나무 같은 기둥을 사이에 두고 멧돼지랑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아예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예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애초에 멧돼지와 마주칠 확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여러분, 이 화면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새끼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이게 아마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일 거예요. 새끼가 귀엽다고 절대 다가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근처에 100% 어미 멧돼지가 있다는 신호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째, 꼭 정해진 등산로로만 다니기. 둘째, 멧돼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진 후나 이른 새벽 산행은 피하기. 그리고 셋째,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다니기. 이렇게만 해도 멧돼지와 마주칠 확률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무사히 위기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신고입니다. 112나 119. 안전한 곳으로 피한 다음에 바로 전화해서 언제, 어디서 멧돼지를 봤는지 이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신고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나의 신고 전화 한 통이 잠시 후에 그 길을 지날지도 모르는 내 이웃과 다른 누군가를 잠재적인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신고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시의 불청객이 되어버린 멧돼지에 대한 생존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살 곳을 잃어서 자꾸만 우리 곁으로 내려오는 야생동물들. 과연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피하고 쫓아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